자, 대한강통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강통신이 자, 저가 쭉 내려왔다가 추세 저점에서 돌아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요 라인이죠. 여기 지금 위쪽 구간, 이 구간의 중심점입니다. 중심선이에요. 요선. 그래서 앞서 쭉 들어왔을 때 저점에서 잡는 쪽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던 바로 그 라인이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요 자리에서 다시 분기점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눌려 내려오거나 치고 위로 올라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볼 것이다라고 바로 직전에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로 들어가서 결국에 헤딩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하루 잠깐 쉬었다가 오늘 지금 다시 위로 뚫고 들어갔죠. 제가 위로 뚫고 들어가서 넘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윗꼬리 달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친다 그러면 아직 기본적으로는 하나죠. 차익 실현 매물에 출회가 되는데, 이게 차익 실현 출회가 되는 것도 구조가 다릅니다. 자, 직전에 이제 고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매가 되는 경우가는 이제 저가에서 들어오는 수량보다 팔자라고 하는 수량이 더 많고 거기에 이제 공매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끼어 들어가는 형태죠. 그래서 앞서서 잠깐 나왔던 어제 내려왔던 케어젠 같은 케이스, 고가에 들어가는 건 이거 단순하게 차익 실현이 아니라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겹쳐서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치고 들어가는 쪽에 올라 들어가는 쪽에서 지금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이런 주요한 라인대 같은 데서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달고 들어가도 이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저 앞쪽에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들 뭐 살펴볼까요? 제일 셌던 종목들, 제가 강하게 추천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로켓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이런 쪽에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달고도 지금 윗꼬리 달고도 그대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쪽의 흐름들이죠. 신고가 들어가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잡아 들어가고요. 다시 또 치고 들어가고 잡아서 들어가고 또 잡아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계속 잡아 들어가면서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 꼬리 같은 경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선만 지금 유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일 다시 징검다리로 양음 이 형태로 징검다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선 아래로 깨져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이 위쪽까지 3,000원 위쪽까지 간다라고 놓고 보고 계속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올라간 쪽에 이슈를 털겨보면 특징 중에서 골라 뽑았는데 이게 뭐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 엔비디아 트래픽 급증 기대감, 광섬유 확대 기대감 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재료입니다. 완전 새로운 재료 아니에요. 기존 기대감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돌아가서 보시죠. 대한강통신 앞쪽에 살펴보면 이건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라고 하면 앞쪽에 보죠. 통신주에서 방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렇죠? 한 달 전에 쭉 빡 하고 치고 나올 때 3차 전선 모멘텀이다 얘기를 드렸고요. 앞쪽에 보면 그 이전에 이렇게 미국 모멘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미국 모멘텀이 두 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통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전선 모멘텀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전력 설비잖아요. 데이터 센터향. 그렇죠?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 전선 광 케이블 이게 올라 들어가는 쪽이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에서는 모멘텀은 딱히 그렇게 새로울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급 세력이 치고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거래량 수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눌리는 구간은 앞선 구조하고 지금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치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눌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해서 안 움직이죠. 이러고 있다가 다시 힘 모아서 빡 치고 들어가서 뚫고 넘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쭉 치고 들어가서 일부 차익 실현한 다음에 또 없죠. 또 타이밍 기조 딱히 팔자라고는 시세도 없이 쫙 내려왔다가 이제 저점 구조에서 여기 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구조, 여기 저점에서 치고 하는 거 지금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 쭉 치고 늘어 들어갔었고요.
밀리는 쪽 차익 실현 나오는 데서 거래량이 줄어 들어갔다 치고 올라가는 데서 거래량이 다시 쭉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 차익 실현이지 이걸 뭉개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지지선에 막혔으니까 일부 덜어내는 요런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 일부 덜어내는 물량.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올라 들어가서 일부 차익 실현되고 이 기조가 여기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예를 들면 내일 하루 쉬었다가 양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내일이거나 내일 모레 같은 경우가 될 텐데 이제 내일 밀리는 쪽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라인도를 지키고 있다라면 그 다음 날 다시 뽑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앞쪽에서 이게 밀려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에 지금 통신과 방산과 전선 세 가지의 모멘텀이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 중에서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전선입니다.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데이터 센터향 이게 핵심이에요. 3차. 자, 그래서 비교 차트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서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앞선 선도부터 오히려 조금 더 강하죠. 이제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선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온전선 혹은 뭐 기존에 이름 같은 대한자의 대한전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이었다가 대한 빛날광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던 자 같은 구조죠. 여기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워낙에 지금 대한광통신이 굉장히 많이 온 걸로 보는 거 되어 있는데 이게 길게 놓고 보면 이게 달라요. 그동안에 워낙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종목이다 이겁니다. 이거 올 봄까지 해가지고 최저가 신저가였거든요. 올 봄까지. 요 상황에서 이제 반등 모멘텀이 연속적으로 3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던 거죠. 자, 이제 줄여 들어와서 최근 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쪽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 이건 뭐 선명하게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전력 설비주 전선주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이게 지금 가장 적고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왔던 예를 들면 EUV 관련 쪽에서 삼양 NC캠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이 케이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대한전선 4조 원이고요. 시가총액. 가온전선이 1조 2천억이고요. 현대일렉이나 이런 건 아예 볼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가온전선이 1조 2천억인데 이 대한광통까지 이제 3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움직이는 영향을 그만큼 더 많이 받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눌려 들어오는 흐름 나오고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눌렸다 돌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깨졌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주도주 대형주들 집중적으로 빵빵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뒤에서 돌아 들어오고 있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같은 경우 안 내렸고요. 효성중공업이 5%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리고 버텼고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깨졌다가도 바로 반 꼬리 달고 그리고 곧바로 많이 들어가죠. 가온전선의 경우도.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뱉어버려서 이거 다시 올라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게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을 노리는 것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방산주 두들겨 패버리고요. 테스, 심테크 반도체 쪽에 또 매도 나오고요. 2차전지도 나오고 바이오도 매도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팔고 당기고 이런 식에서 지금 최근 한 달간은 계속해서 저가 쪽 얘기 드렸었죠. 저가 저평가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에 들어가는 종목이고 저평가 쪽에 포인트가 놓여지고 그러니 대한광통신의 경우는 저가에 포인트가 놓여지는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저쪽에 다시 뭉개져 가지고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남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의 경우 다시 계속해서 위쪽까지 길이 열려 있다라고 놓고 보고요. 요 다음 치고 나오는 경우 이제 내일 만약에 이제 순서상으로는 이제 음양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음양이 아니라 양봉으로 가는 케이스다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내일 모레쯤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돌파할 때 이렇게요.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다시 치고 나갈 때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예, 올라 들어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치고 나올 때죠. 예, 쉬었다가 다시 치고 나올 때 뭐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일부 요 정도 구간에서 일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려 내려갈 땐 가면 됐다. 21선 깨지면 손절로 들어가는 거죠. 일부 샀던 가운데 손절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이제 돌파 나올 때 여기 추가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가 자리 여기다 지금 밴드 상단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쪽에서 들어가서 매도하는 위에서 이제 다시 두들겨 맞고 차익 신호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요. 양봉으로 꼬리다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음봉으로 위에서 들어갔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바로 이날이죠. 그렇죠? 요날 치고 나올 때 요때 추천이 나갔죠. 분석 같은 거 좀 전에 보셨던 거 세력이 다시 세게 치고 나온다 라고 분석 드렸던 거 그거 요거예요. 핑크퐁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날 핑크퐁도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TNR 같은 종목도 잡아드렸고 TNR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지금 다시 들어가죠. 요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매물 소화입니다. 이거 매물 소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잠재 매물 잡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러닝 커렉션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아래 들어왔다가 들어가는 요 다음 종목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메이저 종목보다 이게 더 낫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 장중 단타, 세력형 급등 전문가, 재료 전문가, 테마 전문가, 급소 매매 전문가 이런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단타 전문가들이 쭉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여러분 성향에 맞춰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종가 매매도 있고 시가 매매도 있고 종가 매매도 있고 시가 매매도 있고 신규 상장주 전문하는 분들 있고요. 각 분야의 특별로 다 틀리죠. 바이오 잘하시는 분, 반도체 잘하는 분, 2차전지 잘하는 분 다 틀려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조계이들에 여러분들은 모르는 종목이라도 2차전지를 잘 하시는 분들 또 세력형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라면 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건 거의 잡고 들어갔을 거다. 설명드리잖아요. 이런 거. 이 캠트러스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이렇게 쭉 다뤄왔던 캠트로닉스, 캠트로스 얘기 들었죠?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건 예전에 다뤄왔던 사람들은 이거 다 아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이슈 나온다 그러면 이거 그냥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단타.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어제 그려드렸던 그림이죠. 갭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눌려 들어왔다 돌아 들어가나 방금 전에 찬스 지나갔네요. 지금 꼬리 계속 달고 좁히고 있죠. 이런 거 잡아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런 거. 그 앞에 케어젠 같은 경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사도 됩니다라고 분석해드렸죠. 이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